자, 이 영상을 지금 올릴 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언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지금 올리는 지금 이 시점은 주말에 화창한 날씨 봄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힘들 텐데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2022년도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필기 오전 1교시 짝수형 7번, 8번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 구독 꼭 설정해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7번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그죠?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 안에서 서비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한번 찾아볼까요? 1번, 목욕도움. 자, 목욕도움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이죠. 2번, 병원 동행. 이건 개인생활 지원 서비스입니다. 3번, 구강관리. 1번과 함께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고요. 4번, 의사소통 도움. 말벗이나 의사소통은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죠.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더불어 취사, 세탁 등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답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입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 함께 보실까요? 페이지 48페이지에서 50페이지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부분에 있습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과 내용 중에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 업무의 유형과 내용,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에서 제시하는 유형과 일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는 표 1-14와 같으며 서비스별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 여기 표 1-14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있는 부분만 발제를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보라 했으니까 이 부분만 일단 발제를 했습니다.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보니 1번 취사, 2번 청소 및 주변 정돈, 3번 세탁. 그래서 의식주에 해당되는 부분의 서비스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책에 그대로 표시를 옮겨 적었습니다. 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크게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서비스로 나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취사는 식재료 구매, 장보기, 그죠? 식사 준비 전 단계에 해당되죠. 이것을 포함하여 조리 방법 선택, 특별 시기 준비,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주방의 위생관리 등이 취사에 해당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이 취사 서비스도 있다. 두 번째, 청소 및 주변 정돈. 청소 및 주변 정돈은 대상자와 직접 관련된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 교환, 침대 주변 정리 정돈, 환기, 온도 조절, 채광, 방음, 전등과 같은 텔레비전 켜고 끄기, 청소, 세면대 소독, 쓰레기 버리기, 일용품 정리 정돈, 보조기구 관리 등이 포함된다. 그죠? 주변 정리 정돈입니다. 3번, 세탁. 자, 여기 보기에는 세탁이 없지만 세탁도 포함됩니다. 세탁은 세탁물 분류, 세탁물 빨기, 삶기, 널기, 개키기, 다리기, 정리정돈, 의복 보관, 의복 수선 등이 있다. 자, 책에 참고 부분 있죠? 여기 옮겨 두었습니다. 청소 및 주변 정돈을 도울 때 기존에 놓여있던 생활용품 등을 요양보호사의 판단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요양보호사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대상자의 주변 생활용품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물건을 옮겨야 한다면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고 옮겨야 한다. 그죠? 대상자 물건이니까 물어보고 옮기거나 해야겠죠?
요양보호사가 돌아가고 나서 대상자가 물건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물건이 없어졌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참고할 사항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답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이므로 답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시설을 이용하는 요양 대상자 말하는 거죠. 어르신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자, 이 시설에 있는 대상자가 그 시설의 다른 요양 대상자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알면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다. 문제가 되죠. 방치죠, 방치.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요양보호사는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해서 안 되죠. 자,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을까요? 정답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존엄한 존재, 그죠? 폭언을 당하고 맞아도 개의치 않고 무시당하는 거.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한 거죠. 자, 일단 책 65페이지에서 73페이지 보시면 요양보호 개론, 인권과 직업윤리가 있습니다. 책을 쭉 보시다가 지금 시설생활 대상자, 그러니까 시설 노인 인권보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발제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과 직업윤리, 노인의 인권보호, 시설 노인 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설생활노인 인권보호 지침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자, 크게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 시설생활노인 권리선언. 자, 이 부분은 책에서 살펴보면요.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밑에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시설 운영 및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의 생활할 권리,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부당한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 종교, 정치 등 활동에 참여할 권리,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자, 페이지 66페이지에 보시면 2번부터 이 권리에 대해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로 보시면은 15가지의 권리가 있습니다. 방금 읊어드린 거랑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자, 크게 입소 전 단계, 입소 계약 단계, 그리고 생활을 직접 하는 생활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시설을 퇴소하는 퇴소 단계에 따라서 권리가 조금씩 나눠져 있고요. 이 전체적인 권리는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 입소 전 단계를 보겠습니다.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 정보에 관한 어떤 시설에 가서 어떠한 내용으로 서비스 내용이 어떻고 입소 절차가 어떻고 운영 규칙, 규정, 기간 뭐 이런 것들을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하거나 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입소 계약 단계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책에 다시 보겠습니다. 66페이지에 입소 전 단계에서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시설이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을 선택하는 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카페, 블로그,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기본적인 정보, 운영 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 내용 등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시설 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여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입소 전 단계 시설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자, 입소 계약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무엇이며 입소 절차와 운영 규칙, 그 다음에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설명하거나 공지해야 한다.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설명하거나 공지, 개인 맞춤적인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받을 권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입니다. 자, 또한 입소 계약 단계에 있어서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결정권이라고도 하죠. 입소 계약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 등의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서도 서명한 후에 당사자들이 한 부씩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계약할 권리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입소 계약이 끝났습니다. 생활을 들어가죠. 생활하는 그 단계에 있어서 자, 여러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그죠? 개인에 맞는 서비스. 자, 개인 친구 사용 불가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노인의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2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송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서 나이 들어 침대를 쓰며 허리가 더 안 좋아진다면서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지내라고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생활하지만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 앉을 수 있는 데가 없다고 투덜거리신다라고 합니다. 자, 집에서는 침대 생활을 했는데 그렇지 못하죠.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해서 압박을 받고 있죠. 무조건 매트리스 깔고 자라는. 그래서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는 신체 기능을 고려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면서도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애써야 하며 노인의 위생관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하고 소방기구, 비상상황에 대한 조치도 여기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자,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특히 주의해야 하고요. 입소 노인이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 유무선 전화기 등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이 권리에 해당됩니다. 사생활 비밀보장 권리. 자, 그죠? 유무선 전화기 하면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존엄한 존재로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보기 같은 경우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죠. 맡고 있는데도 개입을 하지 않고 폭언을 당하고 있는데도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자,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페이지 70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성별, 종교, 친분, 경제력 장애, 신체 조건 등 사회 신분 등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자, 문제 사례 한번 보면요. 김씨 할머니는 저 노인네는 자식들이 자주 오고 여기 직원들한테 선물도 하고 먹을 것도 자주 사와. 그래서 그런지 요양보호사들이 말 한마디를 해도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구분구분하게 해.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지라고 말했다. 자기가 차별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6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그죠? 어떤 절박성, 신체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사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 비대체성, 그리고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성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죠? 이런 상황에서 조심해야겠죠? 자, 7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그죠? 잔존 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겠죠? 요양보호사가. 그리고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하는 것 또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 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그렇죠. 요양보호사들 말하는 거죠.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을 하여서 서비스 능력을 제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렇죠? 자, 입소 비용 미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입소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시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게 모두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자,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씨 할머니는 머리를 만지면서 아무리 나이를 먹었고 시설에서 남의 도움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지만 저 사람한테 파마를 하면 머리카락이 많이 상해. 약이 안 좋은가 봐. 못돼 먹은 봉사자야. 라며 화를 내신다. 봉사는 제가 해도 파마 약값은 시설장이 내는데 가장 싼 약으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음이 아파요. 라고 하였다. 자,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하죠. 머리 파마약에 대해서 나오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번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 이건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도 안 되고 다른 생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삶의 방식 등 문화적 차이와 생활 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프로그램 기획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게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문제 사례 한번 볼까요? 이놈의 다리가 문제여. 남들은 단풍 구경 간다고 좋아서 난린데 나야 어디 걸을 수가 있어야 엄두를 내보지. 휠체어 타고 가면 갈 수 있겠지만 내 방을 담당하는 호리호리한 여자 선생이 휠체어 밀다가 병이라도 날까봐 걱정돼서 애당초 생각을 접었어. 내가 안 가는 것이 모두한테 편하면 나가지 말아야지. 자,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자유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또 사례 한번 볼까요? 문화생활, 말이 좋지. 여기는 그런 거 없어. 아픈 사람 약이나 챙겨주고 대소변 못 가리는 사람 기저귀나 갈아주고 목욕시켜주고 이런 게 다야. 기껏 시간 때울 거라고는 넓은 거실에 걸려있는 텔레비전이나 보는 정도지. 그것 말고는 없다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불만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관한 권리입니다. 침해받고 있죠. 자,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문제 사례 한번 볼까요? 어떤 경우가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에 침해당했는지요. 이씨 할아버지는 치매가 있으므로 시설에서 통장을 맡아서 관리해달라는 큰아들의 요청으로 시설에서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입사한 지 2달 정도 지난 시점에 둘째 아들이라며 찾아와서는 가족끼리 합의하여 이씨 할아버지의 재산을 자신이 사전에 상속받기로 하였으니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요양보호사는 특별한 의심 없이 통장을 내주고 확인서를 받아 두었다라고 합니다. 자, 큰아들이 요청해서 통장을 맡아서 관리했는데 둘째 아들이 찾아와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특별한 의심 없이 통장을 내주고 확인서를 받아두었다. 그로부터 2주 정도 시간이 흐른 후 큰아들이 찾아와서 이 할아버지의 통장을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내주었다며 시설에 강하게 항의하였다. 그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요양보호사가 통장을 내주기 직전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취해서 확인 작업을 해야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 겁니다. 자, 10번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자, 노인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키거나 흥미거리로 다루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되어야 합니다. 노인의 성적 욕구를 인간의 기본 욕구로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야 하며 흡연, 음주 등 특정 기호품 사용에 대해 욕구가 있는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어진 시설 환경 내에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에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자, 이건 뭘까요? 노인과 보호자의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사례를 보면요. 박씨 할머니는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 식사 시간이 지나 시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그때마다 식은 반찬을 드셔야 했다. 식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개인적으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유별나게 구는 것 같아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다고 하신다. 눈치를 보는 거죠. 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할 수 있어야 하겠죠.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자, 이건 생활 단계에 있어서 있던 권리고요. 이제 마지막 퇴소를 할 경우에도 주어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자, 책에 보면 퇴소 이후에도 노인의 삶이 적정 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아보고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문제 사례 페이지 74페이지에 보시면 있는데요.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입원이나 전원을 권유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자식들은 어르신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전원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자기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를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15가지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사례를 이 보기마다 1번, 2번, 3번, 5번에 해당되는 보기도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문제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는 권리는 해서 이 예시가 있었죠. 이 예시에 대한 대답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입니다. 그럼 여기 나머지 보기 1번, 2번, 3번, 5번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어떤 예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오른쪽에 보시면 거동이 불편한 백씨 할아버지는 배회 중에 넘어져 다리가 골절된 경험이 있다. 그죠? 배회를 했죠 일단. 이후부터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이제 요양보호사가 곁에 없을 때요. 손과 발을 묶어놓고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억제를 당하고 있다. 자, 이런 예시가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이 사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번에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무엇인가 볼까요?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데 허용받지 못했을 경우에 침해당한 거죠. 개인 생활 방식, 머리 모양,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하거나 공지해야 합니다. 자, 2번, 3번은 사실 사례가 없었습니다. 책에. 그래서 이 권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입을 해뒀습니다. 4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에 해당되는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이 시험 문제에서는 다른 대상자에게 맞은 사실에 대해 요양보호사가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가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하였다. 침해 대상자에게 폭언을 한 거네요. 이런 경우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했는데 이 사례 말고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홍씨 할아버지는 종사자들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발로 차기도 하고 동료 노인이 따귀를 때린다. 뭐 폭행 같은 거죠. 그래도 동료 노인들은 또 해코지를 당할까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있다. 안 됐죠, 그죠? 또 무섭기도 하겠죠. 요양보호사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홍씨 할아버지의 오래된 습성이라고 고치기 힘들고 다른 노인들이 조용해지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며 모른 채 하고 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관행이죠. 이런 경우도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라고 찾으시면 됩니다. 정말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5번. 자, 5번 보기에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나씨 할머니는 외부에서 시설 방문을 왔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사진을 찍거나 방에 불쑥불쑥 들어와 구경하고 나가는 것을 보면 매우 불쾌하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자기 개인 생활이 있는 엄연한 개인 사적인 공간인데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당한 거죠. 또 한 케이스를 더 보겠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와상 상태로 누워있는 상태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다. 박씨 할아버지의 유일한 낙은 자녀들과 얘기를 나누는 일이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이 방문했을 때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평소에는 늘 외롭게 지내고 있다. 자, 앞서서 그 휴대폰, 유무선 통신기기 관련돼서 나오면은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례들을 찾아서 제가 일부러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사례를 이렇게 주고 어떤 권리에 해당되는가, 어떤 권리를 침해받았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개별적인 사례를 기억을 잘 안 하면 문제를 맞추기가 힘들죠. 그래서 제가 좀 길지만 일부러 콕콕 집어서 공부에 도움 되셨으면 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이번 7번, 8번도 유익하게 사용되시길 바라고요. 공부하시는데 힘드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하시고 일단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 답안지에 이렇게 문제지에 체크하는 게 아니고 답안지에 까맣게 색칠을 하는 겁니다.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4번이 맞으니까 답안지에 이런 동그란 번호가 1, 2, 3, 4, 5가 있으면 4번에 까맣게 칠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작업도 나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하시고 시간을 잘 조절하는 연습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간에 9번, 10번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파이팅!